네, 안녕하세요.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의 송화준입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한 말씀 네네, 그죠. 네, 저도 오늘 송환 씨랑 같이 공동 진행 맡게 될 날 PD 고우성입니다. 날 PD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날 지식을 캐는 남자. 네, 원래 그래서 날리지의 날이에요. 네. 오늘 둘이서 오늘 최대한도로 두 분의 창업자 두 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건 협동조합이건 우리가 뭔가 할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도 인사해 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주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주식회사 이웃으로 해서 문화기획사, 이제 놀이기획사라고도 말했던 그 조직을 운영해 왔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 팀원들하고 제가 모두 다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그 추진위원회로 다 갈아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조직하니까 좀 무섭다. 조직위원장 되게 파워가 되게 세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한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잘 입지하는 정장을 기증 받아서 면접을 앞둔 청년 구직자한테 대여를 하는 서비스 열린 옷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만일이고요. 보통 열린 옷장은 이제 공유 경제나 협력적 소비라는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니까 더 좀 많이 얘기를 풍부하게 제가 느낀 바대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 설명해드리고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는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사회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보자는 의미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련 단체들이 같이 준비한 거고요. 그 중에 위키토크 앤 나눔나우는 여기 계신 지금 고우성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하고요. 장소는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 있을 건데 페이스북 페이지 여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지금 방송 링크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실적 오실 분들은 강남구 이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방송은 약 40분만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1시간 정도를 같이 앉아가지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던 거고요. 오늘이 이렇게 송주희 대표님하고 그리고 한마일 대표님 모시고 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세스네트 정선희 상임이사님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참 좋다라는 책을 쓰신 한겨레 김현재 선임기사님 모시고선 이제 시니어분들 모시고선 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공유경제잖아요. 그죠? 네네네. 공유경제가 오늘 이제 테마인데 이제 뭐 경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오늘 여기 게스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벌써 지금 우리 여기 오프라인에 온라인까지 합치면 모르겠어요. 한 몇 명들이 모르겠지만 30명 이상이 서로 1시간씩 내더라도 30명이 1시간씩 내 30시간이지 않습니까? 귀중한 시간 낸 거고 서로 다들 좋은 관점과 경험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 두 분의 얘기를 그냥 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과 또 저희들의 관점,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 관점이 오늘 좀 같이 공유가 되고 그런 이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지난주 방송 오셨던 분이나 이런 분 아실 텐데 지난번에 고피디님이 거의 주도하셨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웃문화협동조합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이웃문화협동조합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협동조합은 그 수원에서 이제 조그만 공간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직의 공간을 수원에서 가장 이제 좀 낙후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동네예요. 그래서 지동이란 동네에서
월세가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야. 아시겠죠? 예. 15만 원인 공간을 이제 4개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다 각자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기존에 주식회사 이으실 때 이제 해왔던 사업들을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지금 협동조합으로는 이웃공방이라고 해서 그 하나 이제 작업실이에요. 이제 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작업실인데 주로 하는 게 저희가 도자기라던가 목공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기타 강습 같은 걸 이제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런 문화적인 활동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그 공간을 내 거니까 내 거죠 이제 출자해서 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저희가 자본이 없어서 그런 되게 저렴한 동네라고 말해서 경제적인. 예. 아 요즘 단어 선택이 그냥 경제적인. 던지세요 이렇게 웃긴 단어 말하면 꼭 던지셔야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15만 원 정도,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월세가 비싼 게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되게 네.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합원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활동이 동네 곳곳에서 필요하다 하면 분점을 차리거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을 늘려서 그 동네의 조합원들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엔 좀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것 중에는 그 핑퐁 음악다방 좀 설명해 주시면은 여기 하신 네, 분들 좀 저희가 한 이해하실 일 것 중에 같아요. 제일 유명한 일이 핑퐁 음악다방이라는 건데 사실 핑퐁 음악다방은 저희가 이제 동네로 이제 자그마한 동네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청년들 한 5-6명이 들어왔는데 이웃센터라고 뭘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신이 난 거예요. 그냥 공간이 생겨서 좋다 막 책도 기증 계속 받고 근데 며칠이 지나도 동네 주민들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계속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재밌는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저희를 관찰한 동물원 같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객이 있고 지나가면서 관객들이 이렇게 1층이었어요? 아니면 네, 1층이에요. 1층이에요? 이제 통유리가 있으니까 다 훤히 보여요, 또 안에가. 아. 게다가 이제 저희가 거기가 온돌 바다니까 누워가지고 막 신발 벗고 막 뒹굴뒹굴하고 책 읽고 막 영화 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공간을 뽀얗게 꾸며놓고 뽀얗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파세톤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 동네는 무채색인데 네. 거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지켜보신 거고 공사 기간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보니까 저희만 즐거운 일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했는데 사실 동네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과 섞여야 됐는데 이제 물과 기름 같았던 거죠. 연령대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가만히 저희도 지켜봤죠. 그분들이 저희를 지켜보듯이 저희도 창문 밖에 풍경을 계속 지켜봤어요. 왜 아무도 안 올까? 문을 열어놔도 안 올까 했더니 이제 연령대가 너무 다른 거죠. 거기가 이제 14,000명이 있는 데서 35%가 어르신들인 거예요. 62세 이상 인구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령대가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즐거운 일 말고 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게 그 겨울에 막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겨울에 실내 운동 공간. 그래서 핑퐁이 나온 거예요. 탁구가 이제 몸에 좋다고 어르신들한테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무릎다고 막 그렇다고 그 공 빨라서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좀 들은 건데 그래서 건강에 좋다 뭐 그래서 일단은 핑퐁 네. 탁구장을 만들다라는 컨셉으로 갔는데 어쨌건 공간을 운영하는데 탁구장만으로는 수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걸 더 넣어보자. 탁구장 돈을 받았습니까? 네, 탁구장 돈을 받아요. 더 받으시는구나. 봤는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튼 탁구장 덕분에. 근데 이제 그걸로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은 게 음악 다방. 그래서 어르신들 정서에 맞는 LP판을 이제 다 기부를 받아서 LP판이 한 300장 정도 있고요. 그 이제 턴테이블이 돌아가요. 그러면 아바의 노래 들으면서 이제 탁구를 치시는 야, 거예요. 이상하다. 네. 아바. 네. 서른도가 아니라 서른도도 현철 있어요. 현철이 아니고. 나훈아 다 있어요. 저희. 이게 카페조차 없었던 커피란 문화가 없었던 곳에 이런 일이.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좀 들어오기 힘들어하셨는데 저희가 근데 이젠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그냥 모시고 들어와서 네. 생강차 한 잔 서비스 드리고 탁구도 한번 쳐보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 내시고 이제 할머니들은 입소문이 되게 네. 중요해요. 네.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근데 친구를 데리고 오시더니 어. 여기서 저녁에 뭐또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탁구를 치고 싶어서 오신 분이 탁구 칠 사람이 없은 거예요. 탁구는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쳐야 되는 건데 혼자 오셔서 치고 싶다 그러는데 저희가 맨날 그걸 상대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강습을 나중에 좀 열자. 아. 예, 그래서 여름이랑 가을에 이렇게 좀 더울 때는 더워서 이제 바깥에 저희가 게이트볼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서 운동하러 안 오시고 이제 겨울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그런 강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공간이 중요한 거는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굿펀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500만 원을 기부를 받았어요. 후원금을 어, 받아가지고 네. 엄청 힘들게 받아서 그 500만 원으로 공간을 이제 꾸미고 안에 내부 집기는 저희 이제 주식회사 이웃에서 500만 원을 또 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만든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 펀딩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에서 크라우드 펀딩 네네, 같은 거죠. 크라우드펀딩이요. 요새 그런 것들이 꽤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업하려면 그런 데를 이용할 때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이분들도 이제 뭐 그런 걸 할 때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부터 전략을 돈을 많이 받는 게 전략이 아니었고 홍보가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굿펀딩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홍보를 홈쇼핑이 나온 것도 비슷한 거네요. 네네네 엄청나게 했어요. 저희가 그 페이스북이라던가 기존에 이제 이메일 그리고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모금함 들고 다니고 네. 그것 자체가 홍보가 됐었어요. 어. 핑퐁 음악다방 문 열기 전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달성이 됐을 때 또 홍보 효과가 또 되는 거예요. 성공. 근데 사실은 조금 모자랐는데 이제 제 돈은 좀 그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팁이에요? 야.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 말 들으니까 저도 벤처 1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2000년도에 LG 홈쇼핑에 나갔었어요. 네. 그때 제가 스마트 TV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스마트 TV 만들었는데 강호동에 의용제 맺고 와서 강호에서 광고는 해가지고 갔는데 홈쇼핑에서 안 붙여주길래 가서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무조건 판매 매출액이 팔아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그 사람 잘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했는데 3분의 1을 제가 되샀잖아요. 되샀어 제가 직원 시켜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3분의 거기 뭐 전광판에 몇 대 팔 나오거든 실시간으로. 예, 비슷하게 했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보 예. 목적으로 하는 근데 거니까. 좋은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한 정말 3분의 1 정도는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부분도 3분의 1 이상인 것 같은데. 근데 광고비 생각하면 네, 되게 네. 어차피 돈 번 그쵸, 거죠. 그쵸. 어차피 또 그래서- 다시 쓸 거니까. 그쵸? 네. 그쵸, 제 돈이니까. 근데 어쨌건,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대놓고 홍보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 거죠,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그 한 땀 한 땀, 그 이만한 조그만 그 명패를 사람 이름을 다 새겨드렸어요. 그게 한 70명 되는데 그 한 이틀 밤을 새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하도 나무 탄내를 맡아가지고 골병이 들었어요. 그때 한 이틀 동안 그 나무 탄내를 너무 많이 맡아서. 근데 너무 재밌게도 팁이 그건데 자그만 거라도 자기 이름이라던가 자기가 뭔가 했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핑퐁 음악단 딱 입구에 되게 크게 이렇게 어. 그분들 이름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을 명패로 한 걸 다 붙여놨어요.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도 어디서 이제 팁을 얻었냐면 아름다운 재단 갔을 때 네. 아름다운 재단은 이제 거긴 훨씬 고급스럽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노동력을 이제 들여서 인두로 막 다 파갖고 했었는데. 근데 지져버렸죠 그냥. 네, 이렇게. 지졌어요. 짓다가 제 손을 지지고.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하마일 대표님은 요즘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님 네. 양복 이렇게 뺏어오셨다고 하시던데 그거 뭐 하려고 뺏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기증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기자분들 만날 때마다 기증을 아직 네. 못 받아 기증 약속만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약속. 기사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뭐 약속 받았다고 하는데 뭐 기증을 유명인들한테 아무래도 받게 되면은 그 파급효가 크니까 네. 일반인 분들이 좀 기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이 솟아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고피디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기증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아니면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증하는 행동, 액션으로 이어지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걸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생각 중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나 이제 유명 명사의 정장 기증 받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이렇게 지금 그 양복을 기증 봐서 뭐 하는 건지 아, 그걸 네, 좀 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오늘 같은 때 양복 가져와셔가지고 그것도 한두 네. 벌 여기 딱 뿌리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님 옷을 입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못 받았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원래 제가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입고 가가지고 이게 사실 10,000원에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설명 많이 드렸는데 오늘 미리 보니까 오늘 양복 입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도 양복 입고 와요. 방송을 보시네. 이럴 때 양복 입고 와요. 이럴 때. 저 그 열린 옷장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집안에 이제 저희가 처음 아이디어 낸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 내신 분이 따로 계신데 여자분인데 이제 옷을 잘 못 입는 분이셨어요. 근데 옷을 못 입으면 슬프게도 옷을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장에 보니까 안 입는 옷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 이제 서울에 와서 막 다니다가 면접 보고 그때 되게 그 면접 정장을 구입했던 어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5, 6년 뒤에 회사 다니다가 옷장을 열어보니까 안 입는 옷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럴까? 그 주변에 막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요. 다른 사람들도 옷장에 옷은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옷장 열어서 서로 공유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청년구직자를 위해서 면접 정장을 하겠다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다양하게 옷을 공유한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초반에 저희가 좀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담아가지고 지금 우선은 면접 정장을 기증을 받아 면접 의류를 기증 받아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1차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바로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옷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걸 바로 쇼핑몰처럼 똑같이 대여하듯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필터링이란 거는 뭐 수선을 하거나 뭐 세탁한다는 겁니까? 그 세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옷이다. 그리고 너무 좀 상태가 너무 해졌다. 네, 뭐 네. 등등. 아. 저희가 1차 이제 바로 웹사이트에 올리기 어려운 옷들이 이제 한번 걸리는 거죠. 그 수선도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네. 되게 지금 제가 그 온라인 질문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 네, 있어가지고요. 그 한만일 형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모의 와이프분을 만나셨나요? 이렇게 이런 아, 질문. 근데 이거 조작된 질문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질문. 누구죠? 이거 뭔가요? 누굽니까? 박한별님. 저기 다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대답해야 되나요? 대답해야죠. 일단 질문했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거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헌팅을 강추합니다. 제가 헌팅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를 그냥 길거리에서 네, 근데 또 그냥이라는 그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팅했다가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2년 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네. 야, 운명이네. 그 헌팅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소개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거죠. 근데 헌팅은 자기의 주관이 이제 담긴 상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뭐 사적으로 저도 뭐 되게 중요한 저도 궁금한 거라서 여쭤봤고요. 좀 이렇게 공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열린 옷장이 공유 경제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 물건을 같이 빌려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뭐 정수기 렌탈이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요. 공유경제는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존의 패러다임 있잖아요. 그걸 좀 변화시켜 보자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는 재화를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렌탈 업체는 제품을 이제 한 뭐 기업이 그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대량 구입하든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막 중간에 이제 해지는 상품 있은 거 버리고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경제 자체는 이제 갖고 있는 걸 새로 구입하거나 뭐 생산하지 않고 그걸 나누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밀접한, 연관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공유경제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 네.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저희 지금 하는데 어. 기사가 세 갈래로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이 운영한 스타트업, 그다음에 공유경제, 그다음 네. 사회적 기업 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하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Share Some Suga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있는 무슨 물품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경험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가장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점이 이제 공구 하나를 빌려주더라도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 얘기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고 그것도 공구만 빌려주겠어요. 뭐 사용법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렌탈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경제는 그래서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그 뭔가 만남까지 인간의 주도할 향기가 수 있는 사람의 네. 향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 그 직장인들이 하는 말 하잖아요. 네. 그 기업이라면 조직도 제가 궁금한데 네. 그 직장인이라면 지금 그러면 현재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다니신다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와. 저만 지금 잠시 휴직 중이고 그래서 제가 오. 지금 단지 제가 뭐 더 많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시간이 남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저희 팀원 중에 그냥 제가 대표로 그냥 나온 거죠. 네. 그럼 팀원들은 다 직장 다니고 계시네요? 네,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일을 하거나 주말에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모이거든요. 모여서 일을 하던가 해가지고 조금 속도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방향은 좀 제대로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서로 직장 한다면 뭐 원래 직장에서 뭐라 안 그러나요? 어떻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선은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 처음에 시작한 게 그냥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막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엄청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것처럼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냥 재밌어서 한 거고 지금도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주말에도 일하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장단점이 있죠. 이제 주말에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본인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는 아까 헌팅 당한 와이프는 네. 별 재미 없을 것 같은데. 뭐 그쵸. 어때요? 어때 와이프는 되게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막 마냥 좋아하진 않죠. 오케이. 그렇다면 저기 뭐야 여기도 또 하나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뭔가 앞으로 하시려면 네. 직장을 바로 때려치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뭐 네. 뭔가 같이 여럿이서 지금처럼 네. 한 대표님처럼 같이 스마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협업을 하는 건데 네. 협업의 어떤 그런 팁 같은 걸 좀 주시죠. 이게 여러 명이서 많이 한다 그럴 때 지금 서로 직장도 다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뭔가 해보자 할 때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는 건데. 뭐 굳이 제가 느낀 거대로 그냥 말씀드린다면은 우선은 스타트업 위켄드가 요즘 되게 많잖아요. 주말에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우선 거기 한 번씩 참여를 해보시면서 분위기를 먼저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어떤 비슷한 스타일인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아이디어 피치를 하면 그 아이디어에 붙어서 이제 뭔가 팀을 짜서 이제 구성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해보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나랑 맞는 게 어떤 거다 이제 기본적인 판단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제 굳어졌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좀 연결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좀 팀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게 그냥 페이스북이나 어디다 이거 하고 싶은데 팀 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조직은 되는데
그게 뭐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은 거의 다 보는. 네. 참, 송 대표님도 어차피 우리가 뭔가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조직 하셨잖아요. 조직위원장? 아까 조직 운영위원장. 네, 조직 운영위원장이신데 근데 여기 조직이 조합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제 조합 우리나라도 5명 이상이면 누구든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법이 이제 발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조합은 실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요. 네. 보는 건 농협밖에 없는 거고, 그죠? 농협은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먼저 해보신 건데, 해보고 계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을 만드시는 건지, 처음에. 저는 제가 이제 저희 협동조합을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기본법이 12월 1일 날 발효가 된다면, 5명 이상 어쨌건 그 뭔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비영리 쪽이든 영리 쪽이든 다 가능해요. 협동조합은 운동임과 동시에 사업이거든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사람의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협동조합 안에서는 돈보다 이제 서로 잘 믿음 가는 제 생각에 잘 아는 사람들이 시작하거나 그게 이제 아는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동종 업종인 거죠. 이제 네. 디자이너면 디자이너의 그 고충을 아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그 예술가면 예술가 정말 예술가 노동자인데 이제 노동자를 인정해주지 않아. 서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조직을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동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절대 하지 마라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동업도 동업 세상의 모든 것과 동업하라. 일단 제 생각에는 동업의 개념은 이제 뭐 그런 기존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동업이 아니고 굉장히 규칙을 많이 만드는 동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내규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할 때마다 이거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좀 누군가는 되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회의 안건으로 넣어서 이 내규를 만들자. 그러니까 내규가 많아지니까 무슨 뭐 할 때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기존의 동업은 아는 사람끼리 그래, 네가 더 가져가. 그리고 나중에 막 속을 끙끙 앓죠. 내가 저거 했는데 친구라서 뭐 말도 못하겠고 그게 아니고 되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규칙들 그리고 정관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업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근데 한국 정서에서는 그게 되게 약간 쪼잔하고 치사한 짓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것부터 이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작하기보다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동지들. 뭔가 같이 추구하는 게 비슷하겠네요. 그쵸. 가치라던가 그런 고충을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한 5명 정도가 정말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조금 힘을 합치면 한 명이서 싸우는 것보다 네. 뭔가 세상이 됐던 이제 자본이 됐던 아니면 같은 동종업종 그 싸움이 이제 사겨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뭔가 이제 불합리한 거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협은 굉장히 큰 조직이고 농협 같은 걸 상상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본 사례가 이탈리아의 키친코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디자이너 그리고 그런 기획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거기가 처음에 5명 정도 4명인가 5명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광고 기획사예요. 근데 광고 기획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 각자 이제 자기가 얼마씩 내고 이제 운영하는데 점점 인원은 조금 많아졌대요. 근데 많아질 필요가 없으면 굳이 많이 안 해도 되는. 왜냐면 예. 즐겁자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예술을 좀 하고 이제 작가들하고 많이 아니까 그 예술 쪽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즐거운 행위거든요. 행위가 예술가들한테.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행위는 즐거운데 그게 사회 안에서 되게 나를 불행하게 해주는 요소가 그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예술 작품을 같이 만들거나 같이 이제 뭔가를 이제 합동을 해서 그 자본하고 대항해서 뭔가 그 자본을 뛰어넘는 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타쿠들도 이제 5명만 모이고 네. 엄청난 오타쿠 시너지를 협동조합.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검색 능력 안 던지세요? 지금 오타쿠님 안 네. 던져.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사라는 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월요병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회사는 가치관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죠? 부장이나 내나 사장하고 다 다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서로 필요에 의해서. 네.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조합은 가치, 돈보다 가치니까 그 결성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저 그것도 궁금한 건 회사는 아까 동업 우리가 할 때 회사에서 동업할 때는 지분 갖고서 결국 결정 나거든요. 네. 지분 누가 몇 프로 갖고 있냐가 결정 나요. 지분은 결국 돈이고 조합도 그럼 아까 출자하신다 그랬는데 네. 출자에 따라서 그러면 지분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 어떻게 돼? 전혀 결정 네. 어떻게 되는 건지. 협동조합은 일단은 이제 7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네, 전 세계 오. 그 세계 협동조합 그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7가지 원칙이 있고 이걸 지켜야지만 협동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네,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다 읽어주시면 네, 검색하세요. 그럼 아. 짱 나와요. 제일 네. 저거만 그 1인 1표제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거. 1인 1표제가 이제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이라 하면 왜 공동이냐면 한 사람이 출자금을 내고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아니고 그 평등한 거죠. 그 위치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공을 예를 들자면 공을 제가 10개 받았다고 이 10개를 제가 이제 돈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10개를 이제 뭐라고 해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쉽게 돈으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주를 가진 만큼 한 주 가진 사람보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 10주 가지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00주로 할 걸.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낸 사람과 1만 원을 낸 사람이 동등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10만 원을 낸 거는 이 가치에 조금 더 투자를 한 것뿐이지 그럴 때 돈이 많다고 이만큼 네가 더 큰 권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출자금 같은 경우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출자금은 이제 묵혀놓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증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갈 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조합 내에서 출자금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실 때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조합 안에서 출자금을 만약에 누군가가 되게 많이 냈어요. 100만 원을 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막 그 돈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큰 타격을 부담이 받게 돼요.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자금은 전체에 그 조합원들이 낸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출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는 네. 2만 원 이상인데 사람들이 다 2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어떻게 지금 소비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소비자랑 생산자를 다 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고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네네.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저희가 그 출자금도 무리해서 많이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작을 만약에 협동조합을 하신다고 했을 때 부담을 가질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리스크로 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신청자분들 봤는데 그중에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네.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을까? 그 의문의 출발은 뭐였냐면은 저는 좀 더 멋있는 일 하고 싶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주희 씨는 송주희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협동조합을 생각했고 또 하필이면은 또 이렇게 서울도 있고 뭐 되게 이렇게 뻑적지근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이름을 얘기해주고 어딘지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변두리로 가셨는지. 변두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 협동조합을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던 게 홍대에 아게아 놀이 생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은 없어졌는데 카페를 워낙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카페를 10,000원씩 내고 내가 소유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운영하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도 놀이라는 컨셉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공방과 카페를 같이 섞어서 하고 그런 컨셉을 가져오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생협이란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네. 그게 한 2년쯤 전이었는데, 그래서 생협 뭐지?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는 뭐 협동조합 막 이렇게 붐이 이를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공부를 했는데 생협하니까 나오는 게 아이쿱, 한살림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살림은 그런 뭐 생명운동하고 뭐 좋은 먹거리, 그래서 부잣집 엄마들이 가는 해원제 그런 친환경 음식 먹는 데인데 부르주아들이 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의 이제 기원을 이제 살펴보니까 사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몬드라곤이나 이제 이탈리아나 아니면 케벡 같은 사례를 본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러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몬드라곤을 보면서 이제 확 그때 이제 더 빠져버리게 된 게 몬드라곤 이제 뭐 다큐멘터리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빠지시게 될 게 거기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고용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충전이 필요할 때 퇴직을 해도 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 몫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가 퇴직했을 때 또 그 사람 몫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합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예 이제 몬드라곤이라는 곳 자체에서 이제 조합원, 노동자 조합원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되게 안정적이고 자기 충전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 그냥 되게 막연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협동조합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고 네. 쉽진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꿈은 그런 데 가 있죠, 사실은. 제가 근데 이제 길게 보셔야죠. 뭐 네, 지금 네.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쵸. 몬드라곤이 여러분들 그 스페인에 하고 그게 생긴 지가 그 벌써 한 60년 넘었죠? 좀 그죠? 네. 신부님이 만드신 거니까. 거의 100년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어느 기회에 그 협동조합 하는 청년들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할 때 발제로 갔을 때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 그 지역에 있는 몬드라곤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 학비가 전혀 무료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100% 취업은 보장되죠. 몬드라곤 회사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모셔가니까요. 근데 거기 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처음에 자기는 협동조합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일상 속에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거예요. 저희 가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저희 가면은 취업이 안정적이니까 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발상이 그때 또 바뀐 거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일상적인 거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예. 얘기가 딴 데로 갔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얘기는 처음에 했고 좀 항상 제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마일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우리 송주희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협동조합의 핵심 중에 그런 안정성 면에서는 저는 신뢰라는 말이 계속 많이 와닿았거든요. 네. 공유경제에서도 신뢰가 중요한가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하루에 뭐 지금 최근에 6만 박을 깼어요. 하루 그냥 하루 거래량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인터컨티넨탈이나 힐튼 같은 게 지금 가장 많은 박수를 가지고 있는. 6만 잠자는 거요? 네, 나도 네, 박이라 그래가지고 6만 달려서 애니팡인가? 근데 거기를 좀 앞지를 정도 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이트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집에 이제 남는 방이 집에 우리 집에 3개가 있다, 방이.
근데 2개밖에 안 쓰고 하나가 그냥 나 논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우려한 게 그거 쓰고 만약에 막 훼손해놓고 막 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오바이트 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에어비앤비에서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신뢰와 평판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SNS 그 인증이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페이스북에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한번 나쁜 짓을 하면 그 평판이 완전 깨지니까 그 개인의 그 하는 게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 SNS를 접속을 하면 뭐 할인을 해준다는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SNS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지금 아마 공유경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열린 옷장은 그럼 네.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실 예정이세요? 저희도 지금 그 그냥 막연한 고민이었고 지금 그래서 그냥 실제로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갈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아까 그 제가 박한별님이었나요? 네, 박한별님이 그 밑에 이제 네. 그거는 농담이었고요 하고 그 밑에가 진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수익 구조도 굉장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된장찌개 끓일 때 이렇게 화학조미료 안 넣고 끓이는 게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넣고 끓이면 건강에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화학조미료 안 넣고 맛있게 끓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근데 이런 좋은 일 공유경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게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지금 화두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수익이 나야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저희 자립적으로 수익이 나서 자립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다른 분들도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할만하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를 두고 자본주의의 대체제냐 뭐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산하지 않으니까 생산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재활화를 사용을 하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체감적으로 좀 그 느끼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걸 원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너무 효율성이 극대화돼 있어가지고 네. 더 효율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뭔가 과학으로 혁신을 해서 그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서 뭔가 이제 환경적인 이런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지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럼 녹색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녹색적인 삶이 뭐냐? 그러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공감하신 분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공유경제는 그래가지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지 않나. 자, 한 대표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뭐 1년 되셨잖아요, 한 대표님. 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열린 옷장 하시면서 아주 이것만 좀 됐으면 내가 지금 좀 돈 좀 벌겠다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아 저희가 지금 사이트를 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이 사이트 와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한 같아요. 분. 저희가 이제 참 페이스북에 열린 옷장 검색하면 나오니까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하니까 지금 새로 사이트 만들고 있어요. 지금 11월 중에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핵심이 옷을 빌려주는데 옷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같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 경험자, 그 기증자의 경험과 커리어가 있잖아요. 같이 빌려주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 기증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LG 패션에 얼마 전에 발렌시아라는 우리 업체에서 새 옷을 한 30피스 정도 기증을 이야. 받았는데 이제 그 CEO님은 그냥 선의로 기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엑스라지 아니에요 혹시? 아니, 5 사이즈랑 이제 잘 섞어가지고 주셨는데 되게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좋은 의미로 기증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택안을 드리고 선택지를 드리고 거기서 좋다 나도 기증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희가 기업 옷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발렌시아라는 의류 브랜드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30대 초중반이 입는 옷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그 홍보팀 직원이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는 20대 중후반이 입었으면 하는 옷으로 지금 생각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기업 옷장을 만들어 주는데 발렌시아한테는 이제 그런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말하기에는 그 청년 구직자가 입는 것 자체로 저희는 만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재고분이 이제 버려지는 옷인데 네. 그게 누군가 입는 거니까. 그거에 좀 비슷한 건데 네. 좀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딴지 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그 면접 볼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거기는 안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고 또는 이렇게 남이 입었던 옷을 입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난 입을 것 같은데.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시각적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그 경험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네.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되게 피상적인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그렇죠. 웹사이트를 정말 깔끔하고 더 쇼핑몰을 더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실제로 옷의 품질도 좋자면 그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실제로 지금 오늘도 연락이 거의 한 10건, 12건, 15건 꾸준히 연락이 오시는데 지금 옷이 없어도 못 빌리지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이게 열린 옷장을 부흥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네. 그거 방송 끝나고 이렇게 비밀리에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공유 경제니까 아이디어 공유해야지. 그냥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네. 체육관에서 해요. 해가지고 한 1000명 모아가지고 감동을 시키는 거야, 이분들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옷을 벗게 만드는 거야. 옷을 다 벗고 찜질방 있잖아, 찜질방 그거를 갈아주는 거야. 해가지고 그거 입고 나가는 거 공유 경제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쵸, 네. 어휴. 한 방에 1000개 받잖아요. 한 방에 1000개. 그걸 좀 엮어가지고 얼마나 해보면 좋아요. 좋겠네요. 그거 하면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뭐죠? 그 뭐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여러 플래시몹, 그렇지? 다 옷 벗고 그 찜질방 옷 입고 하는 플래시몹 딱 좋겠네. 좋은데 좀 창피하네요. 뭐 어때? 딱 좋을 것 같은데. 재밌잖아. 재밌죠. 네, 좋죠.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송 대표님은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몇 명이에요? 20명이요. 20명. 그렇죠. 20명도 조직이죠. 그 조직을 몇 명까지 키우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는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도 있고 공유 경제 안에서도 공간 공유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별로 저희가 이렇게 안 쓰는 공간들이 많아요. 네. 동네마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흠이 졌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여러 명이 같이 뭐 공유하기 위해서 뭐 좀 수리하고서 좀 싼 가격에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허브가 있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이라던가 네. 그런 기구들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생기면 사실은 조합원 수는 되게 많아지겠죠. 네. 그 뭐 아이쿠비나 한살림이 지금 지점이 여러 개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원에서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네. 지역에 하시려는 네. 계획이시. 예,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자본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네. 그 수원에 있는 좀 작고 허름한 네.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월세가 싸고 네. 허름한 데를 뭔가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이 공간, 네. 이 공간은 지금 방송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풀HD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공간을 이제 만약에 이 공간을 송 대표님이 네. 이 공간을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시겠어요? 이 공간 조합을 운영한다면 이 공간을. 저한테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조합. 갑자기 제가 떠올라. 그러니까 면접 모드로. 제가 이거 월세 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월세를 지금 내고 있다면 저희 그래요? 6층을 다 쓰니까 제가 1000만 원 나가요. 한 달에. 물론 저 다른 거에 돈을 벌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저한테 돈 주세요?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여기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한 뭐 100명이면 100명 그쵸.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근데 사실 여기는 방송 장비도 있고 네. 좋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 이런 방송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근데 장비가 다들 후지거나 자꾸 단어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웃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공 되게 좋아하시네요. 공 없었으면 어떡 할 뻔했어. 아니 방송 장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 어디 대화하는데 시간 제약이라던가 되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딘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 그 공간 갖고 있다고 되게 젠데요 사람들이. 니네 무슨 방송 하는데 막 이러고 그러면 좀 유명하지 않은 방송을 얘기하면 아 우리 공간은 막 해서 막 그래 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이제 요즘에 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 팟캐스트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팟캐스트 이용자들을 아예 네.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 네. 이상 적게 벌어도 여긴 잘 될 것 같은데 네. 5,000원씩만 해도요. 한번 전화 한번 네. 해보시죠. 한번. 아,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 저희가 이 공간을 저희 이제 IT 쪽에 전자신문 해가지고 방송을 평일날 한번 오후에 하거든요. 오후에 한 2-3시간, 2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북포럼, 수요일날, 토요일날 지글 청소년 멘토링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하도 이게 이 공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오후에도 저녁 때도 비어있고 그 조합원으로 하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람객들을 확보를 하실 수 근데 있는. 같이 하면 좀 무서우실 것 같아. 아 그런 게 좀 있죠. 포스가 대단하셔가지고 두 분 원래도 같이 친하시죠? 친한가요? 불도저 같이 막 지금 밀어붙여야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옷이나 이런 공간이나 아까 수원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활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지금 말씀을 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그죠? 거기다가 공유지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접목시킨다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하시면 같이 이제 답변하고 아니면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관점 뭐 얘기하는 걸 하죠. 네. 자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야지 이제- 이분들이 질문을 막 할 것 같아. 네.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일단은 그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이 동안에 어떤 것들 이제 물어보실지 이제 생각하시라는 의미로도 이제 방송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봐 주시고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이제 협동조합하고 공유경제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 만일 대표님은 공유경제를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저번 주보다 많이 늘었어.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가름마마 하더니만 오늘 많이 늘었어. 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년이 아닌 시니어 네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왜냐면 제가 조금 먼저 좀 비슷하게 해봤는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협동조합 안에서는. 근데 나랑 조금 의견이 다르거나 나랑 좀 다른 환경에 자랐다고 서로 이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서로한테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랑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협동조합 5명이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뭐 미국에서 집카를 파티 갈 때 집카에서 차 빌려서 렌트더 런웨이에서 파티복 빌려서 옷을 입고 가면은 되게 쿨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린카 타고 이제 어디 여자친구 만나러 그때 막 가고 그러면 허넘버 붙어 있어요. 약간 우리 인식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 결정적으로 집카나 에어비앤비 다 10년 정도 된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모델을 그거를 보고 지금 우리 상황이랑 맞고 비추니까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요즘 공유경제 시작하신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저는 되게 초기고요. 진짜 이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갭이 크니까 시간을 진짜 여유를 갖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더라도 좀 공유경제 모델을 충분히 더 이해하시고 조금 널리 보는 안목으로 하시는 게 사업 운영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은 다다음 주에 세 번째 위키토크 그 세슨의 정선희 상임이사님하고요. 한겨레 김현대 선임기자님 모시고 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두 분 게스트 이렇게 뜻이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조합을 만들고 또 어떤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것들을 그걸 공유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부가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에서 잘 결과를 잘 만들어내 가지고 다른 분들 용기를 얻고 이런 데 많이 서로 즐겁게 한다면
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